자, 어제 약간 이제 오바오바 먹긴 먹었는데요. 조금 아쉬웠어요. 무엇보다 조금 생각보다는 뭐 배구 경기, 여자 배구도 약간 GS 프렌을 조금 좋게 봤고, 역시 또 오바를 조금 좋게 보기도 했지만은 조금 그런 내용이었고요. 어제 하나은행이 생각보다 조금 속을 좀 상하게 했습니다. 그죠? 하나은행 어제 뭘 잘못 먹었나? 작년과 대동소이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엉망진창, 말 그대로 또 대혼돈의 파티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제 약간 조금 더 땡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새벽 축구는 마르세유가 어제 PK 실축을 했어요. 뭐 약간 브레스트와전에서 상대 또 강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약간 뭐 제르비 감독 또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또 상대전의 여파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뭐 약간 또 PK 실축으로 조금 오바가 조금 안 났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전반적으로 어제 약간 전개가 좀 안 되더라고요. 경기를 조금 보니까 원정 성적이 딱 5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약간 마르세유 조금 지켜볼 때가 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감독 변화 조금 요런 후폭풍이나 여러 가지 조금 내용들은 과연 또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조금 지면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보였어요 어제.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링턴 피닉스와 오클랜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또 두 팀 다 뉴질랜드 팀이에요. 뉴질랜드 팀으로 뉴질랜드 더비라고 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일단 적용이 조금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무엇보다 이제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또 주전 공격수, 올 시즌 어떻게 또 팀의 제일 큰 활록수를 조금 불러일으켰던 코스그로브가 오늘 경기 때 징계로 조금 결장을 하는 경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코스그로브가 없다면은 오클랜드 FC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 과연 또 이제 접근을 조금 해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이제 웰링턴 피리스와의 또 매치에서는 늘 또 상대전에서 최근의 맞대결 5전 전승을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배제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또 코스 그루브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웰링턴 역시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에제가 지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조금 경미한 부상을 직전 경기 때 조금 당했다는 점에서 용인은 저는 약간 조금 그래도 오클랜드의 조금 친승 정도는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요 경기도 뭐 지금 코스그루브가 없더라도 실제 공격진에서 뭐 메이나 이런 자원들도 뭐 나름 또 이제 한 방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오클랜드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원정 성적도 괜찮아요. 원정 성적도 4승 3무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작년 대비해서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2.5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승 한번 또 공략 포인트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의 가능성도 한번 또 열어놓으시더라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오클랜드 사이드 또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라요. 이 상대전의 특성은 실질적으로 조금 극복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특히 또 그런 부분들은 상성관계가 조금 또렷했던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이제 더비 게임입니다. 자 도쿄 베르디와 마치다의 또 도쿄 더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또 베르디가 지금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시화전에 또 원정에서 또 대박 승리를 조금 거둬냈고 미토전의 승리는 실제 미토가 승격하면서 감독도 변화가 됐고 주요 자원들의 이탈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또 미토전의 승리는 조금 예견이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주중 경기 청두룬청전에서 또 홈 경기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16강 진출이 또 아침에서 확정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경기는 또 1.5군을 가용을 했죠. 1.5군을 가용하고 오늘 경기를 역시 또 염두를 했던 운영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근데 베르디가 지금 현재 성과를 나름 또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팀이든지 약간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약간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특히 또 하위 팀들의 또 반등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약간 전력이 그렇게 강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 팀입니다. 물론 최근의 득점력에서 뭐 소메노나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뭐 전력 보강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도 조금 문제고요.
반면 또 마치다는 이제 소마나 또 이제 약간 에릭 같은 경우는 실제 도쿄 베르디전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활약소를 조금 보여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원정에서의 또 마치다의 경기력이라면은 전 조금 마치다에 조금 손을 조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또 마치다도 작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홈 경기가 부진했고요. 원정 경기는 늘 꾸준한 강세를 조금 보여줬던 팀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오늘 또 니시무라, 시모다, 또 마에까지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마치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도쿄 더비에서요. 특히 또 이제 또 FC 도쿄도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또 마치다가 또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또 베르디와의 또 매치에서 원정 일정 3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또 또렷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초반에 또 베르디의 또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는 마치다의 손을 조금 들어주시는 게 조금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조금 언어반을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조금 달랐기 때문에 언어반은 약간 조금 패스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면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핸디는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손이 가지 않는 매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다 승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요코마리와 우로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마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 또 2전 전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닛산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약간 그 재정적인 이제 뭐 자동차 수요도 조금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에 조금 휘덕이고 있어요. 일단 이제 또 모기업이 지금 현재로 조금 힘들다 보니까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력 수급에 상당히 또 미흡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전력 이탈도 상당히 또 심해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가시마전에도 패배를 당했고 마치다전에 패배도 당하고 최근에 또 2연패로 역시 조금 출발이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코마리 지금 이제 2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 시즌 요코마리 뭐 작년에도 조금 그랬죠. 작년에도 일단 강력한 강등 후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운 시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또 1군 멤버 8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요코마리가 부상 여파까지 조금 안고 있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지금 현재로 요코마리 조금 좋게는 볼 수 없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실제 우라와도 조금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우라와도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늘 또 홈과 원정의 괴리감을 조금 보여주는 팀이고 실제 또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에도 원정이 3승밖에 없었어요. 3승 8무 8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다만 이제 요코마리 입장에서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홈에서 첫 경기를 조금 이제 마치다전이 좀 있긴 했지만은 홈 경기만큼은 상당히 또 공격적인 형태로 조금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런 내용에서 살짝 한번 2.5 기준점의 오바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산타나도 팀을 떠나고 여러 가지 약간 주요 자원들의 물갈이가 조금 있었고요. 텔린이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리그 적응이 조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여기는 약간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용기는 2.5 기준점에 오바라면은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두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 버렸네. 일단 요경에는 승패 패스예요. 승패 패스고 2.5바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늘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쭉 내려가서 전북과 대전 현아의 또 경기로 하나시티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 작년에 이제 또 좋았던 포획 감독이 지금 현재로 또 결별을 했어요. 감독이 또 떠났고 그 가운데 이제 정종영 감독이 조금 부임을 했습니다. 또 김천을 또 잘 이끌었던 감독이죠. 그런 내용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종영 감독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늘 닭공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역시 또 김천에서도 상당히 또 공격 축구를 조금 추구하면서 역시 또 김천의 닭공 축구를 성공을 시켰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시 또 정종영 감독 측에서 전북 현대 충분히 또 좋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주요 자원들의 이탈들이 조금 있었어요. 특히 또 전진우가 작년에 또 폼이 상당히 또 좋았었는데요. 전진우가 또 옥스포드로 떠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뭐 못다나 이제 오베르단 이런 자원들이 조금 영입이 되긴 했지만은 실제 약간 이제 전력 변화에 약간 물갈이해서
지금 이제 약간은 조금 과도기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역시 감독도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좋아 보이는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선홍 감독 체제가 그대로 조금 유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또 엄원상과 루빅손, 조성관 이런 자원들이 또 영입이 되면서 실제 작년 대비해서 또 전력 보강에 상당히 또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오고도 또 포함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북은 작년 대비해서 약간 과도기에 조금 놓여져 있다면은 대전은 무엇보다 지면대로 상당히 또 올 시즌 강력한 지금 현재 우승 후보로 급부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일 정도로 전력 보강에 조금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대전의 역배당, 대전의 플랜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이 아닐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약간 대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대략 조금 노려보시는 게 조금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난타전도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2.5 기준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또 새롭게 영입됐던 전력들이 과연 또 이제 얼마만큼 또 이제 또 대전에 조금 녹아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전 충분히 또 이제 올 시즌 대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1랑 포지션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한번 또 이제 약간 저는 대전 역배, 대전 플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5 기준점 아시다시피 정종용 감독 상당히 또 공격적인 감독입니다. 올 시즌도 이제 전북은 작년 대비 못지않게 더 공격적인 라인업들을 조금 구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오바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은 오바도 조금 좋아 보이고 전북보다는 역시 대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길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BNK썸과 삼성생명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여자부 같은 경우도 지금 순위 경쟁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 3위 팀들, 이제 신한은행은 이제 꼴찌가 확정이 됐죠. 꼴찌가 확정된 가운데 지금 현재 약간 삼성, 우리은행, BNK썸이 공동 지금 3위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치열한 혈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양 팀들의 매치는 정말 치열했어요. 정말 치열했고, 정말 매 경기가 접전일 정도로 상당히 또 타이트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약간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삼성도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또 BNK도 역시 또 홈발의 경기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 경기가 약간 조금 승패, 요 패턴에서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 팀들의 맞대결은 늘 접전이었어요. 늘 5점 차 근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또 접전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상당히 또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패 5 가능성 상당히 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본적으로 두 팀들의 맞대결이 상당히 또 저득점이 많았어요. 저득점이 많았고 또 접전이 많았던 만큼 전 요 경기는 어떻게 또 승패도 승패지만은 언더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 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또 경기력 자체가 홈에서 강하고 또 원정 성적이 또 대려 좋았던 모습들 좀 보여줬던 만큼 전 요 경기는 약간 접전 가능성, 어떻게 보면 약간 프랭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긴 해요. 프랭 가능성이나 이런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또 123.5 기준점이라면 한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 다 또 공동 3위고 또 동기부여가 또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만만치 않은 경기력들이 조금 표출이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뭐 전력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죠. 그런 내용도 약간 그런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KB손보와 우리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KB손보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나름 또 홈 경기에서의 강점들은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죠. 또 일단 경민대학 기념관에서는 상당히 또 경기력들이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2연승의 페이스 한국전력, 삼성화재 이렇게 조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또 우리카드도 최근에 역시 3연승의 페이스입니다. 3연승의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또 이제 또 현대캐피탈전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대한항공을 또 3대1로 격파를 시켰고 또
OK와의 또 홈 경기도 3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의 3연승의 반등세가 무엇보다 지금 만만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문제점이 됐던 역시 지금 현재로 아라우즈의 지금 체력 문제도 약간 개선이 되는 면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시즌 중반부에 약간 문제가 됐었던 한태준 세트의 리딩 역시 또 토스 성공률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올 시즌 약간 소포모 징크스 같이 요렇게 조금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밸런스를 잡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한태준 세트의 토스 성공률, 김지한도 조금 폼이 올라오고 알리 또 아라우죠. 동반적으로 일단 폼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삼각판대의 힘들이 상당히 또 잘 표출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건데 또 물론 이제 KB도 만만치 않은 팀이죠. 상대전에서는 오히려 또 KB가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KB는 약간 임성진이나 나경보 이런 자원들이 약간 범실이 조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시안 쿼터제가 지금 현재로 지금 이제 아미시 또 영입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19일날 입국을 했어요. 19일날 입국을 해서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또 불투명하다는 점들. 그렇다면은 비에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들은 조금 역시 KB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약간 이제 우리 카드의 경기력이라면요. 물론 또 상대전에서는 KB가 조금 앞서 있어요. 조금 더 그런 내용이지만은 실제 용에는 우카가 충분히 또 비벼볼 수 있는 경기력들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최근에 또 대한항공까지 격파를 시켰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 경기력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카 프렌이나 또 약간 역배의 가능성도 실제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B도 아직까지 아시안 쿼터제 영입 이런 분들 물론 비에나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에나 외에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기복이 조금 심하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고 있고 일단 경기 자체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용의도 약간 185.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 역시 또 약간 푸네는 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 역배당의 가능성도 한번 또 노려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국내 스포츠 뭐 약간 용병이 하나라는 건 조금 불안했었죠. 그죠? 어떤 농구든 또 배구든 용병이 또 둘이 있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역배 가능성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시미즈와 빗셀고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지금 이제 시미즈 역배, 어떻게 보면 또 프렌 사이드로까지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약간 감독의 역량이 조금 발휘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약간 시미즈에 부임했던 감독은 역시 또 빗셀고베 감독이죠. 빗셀고베에서 상당히 또 요시다 감독, 이제 빗셀고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빗셀고베의 또 팀 컬러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또 잘 알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작년까지 또 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스키베 감독 체제에서 빗셀고베가 약간 전환을 조금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나름 또 1승 1무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빗셀고베는 늘 슬로우 스타터였어요. 슬로우 스타터로 약간 시즌 초반에 고전을 하다가 여름 때부터 약간 정신을 차리고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초반의 행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바렌나전의 승리 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교토상가전의 무승부 이런 부분들 일정상에서도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아침 일정에 1.5군을 조금 가용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약간 피로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점들은 조금 부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사코가 부상이고요. 오기아라 또 부상이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또 무토가 이제 예전 같은 폼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작년까지 팀을 이끌었던 역시 또 요시다 감독이 시미즈에 넘어가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시미즈 입장에서 한번 또 경쟁력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역배 가능성을 조금 배제를 조금 할 수는 없는 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조금 안전한 역시 또 프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이노우에 브루네티 또 하스카와 또 이런 자원들이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도 좀 하고요. 또 오세훈이가 또 이제 약간 팀 내 주포로서 각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빗셀고베 경기보다는 약간 이제 약간 시미즈 프렌 한번 또 가능성을 충분히 또 열어놓으실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어떻게 보면 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또 품어보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는 역시 다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다. 지난 시즌 감독이 시미즈에 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엇보다 빗세곱의 변화의 과도기 아직까지는 조금 안착이 안 됐다는 점들, 전 시미즈 플랜 언더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드니 FC와 브리즈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드니 FC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홈 경기는 시드니 FC가 상대 또 플레이를 조금 잘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브리즈번이 또 시즌 초반은 상대 또 작년 대비해서 약간 상승세를 조금 달렸던 게 사실인데, 무엇보다 약간 최근에도 경기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다시 또 이제 약간 그런 시너지가 오래 가기에는 뭔가 영입이 제대로 조금 올 시즌 뭐 탄력받을 수 있는 영입들이 조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미즈는 지금 이제 시드니는 지금 이제 풀멤버예요. 풀멤버 구성으로 조금 끌고 나왔고, 최근에 또 이제 또 무엇보다 롤리가 또 복귀를 최근에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지금 현재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 최근에 약간 공격진들도 조금 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수비진들의 결장들도 조금 이슈가 조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조금 좋지 못하다. 또 이제 맥게리가 또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핵심 자원이 빠진 상태에서 시드니 원정을 간다면은 저는 오늘 경기는 역시 또 용기는 시드니 사이드에 조금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풀전력의 시드니 한번 또 홈발의 강세 한번 또 믿고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요 경기는 또 2.5 균형점이라면은 한번 오버를 또 염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또 양 팀들 대결 자체가 올 시즌도 이제 약간 올 시즌 첫 맞대결이 한데요. 뭐 최근 작년 맞대결도 일단 7골 5골이 났었어요. 맞대결을 펼칠 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난타전을 치열하게 조금 펼쳤던 내용이고, 두 팀들의 맞대결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2.5 기준점에서는 상당히 또 오버가 자주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용인은 2.5바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용인은 약간 조금 시드니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골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또 상당히 또 친숙하기도 한데요. 말을 안 듣는 그놈 자식이죠. 가와사키. 우리에겐 또 가와새끼라고도 불리는 녀석입니다. 자, 가와사키와 FC 도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이제 약간 라이벌 더비예요. 라이벌 더비로 약간 이제 뭐 지역적인 더비는 아니고 라이벌 개념으로 타마가와 클라시코라고 이렇게 조금 이름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이 상대전에서만큼은 가와사키가 상당히 또 도쿄를 잘 공략을 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도쿄가 지금 현재 개막하고 나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승수를 제대로 조금 못 챙기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또 우라와전에서는 또 승부차기로 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승부차기 2승을 또 기록을 했죠. 2무승부 승부차기 두 번의 승리로 승점 4점을 조금 획득했던 내용들이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약간 희한이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늘 이제 부상 이슈가 늘 발목을 조금 잡는 경우가 좀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희한 부상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가마사키도 뭐 지난번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조금의 아쉬움을 조금 남기긴 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저번주로 또 홈 경기에서 가시와 상대로 또 5대3이었어요. 5대3의 대승을 거둘 정도로 홈 경기만큼은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희한 부상의 도쿄라면은 실제 약간 오늘 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마르시뉴나 지금 현재 뭐 에리송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는 지금 현재 약간 가와사키라면은 전 충분히 또 요연기 도쿄전의 강세 가와사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홈에서 상대 또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역시 또 실점도 조금 열려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2.5 기준점의 오버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가와사키 사이드 핸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2.5 기준점의 오버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나고야와 바렌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렌나 8년 만에 승격하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1부 리그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포지션이죠.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비셀고베전에 조금 무기력한 패배, 산프이로와의 또 경기에서도 홈 경기 3대1의 패배를 당하면서 역시 약간 1군급의 경기력은 조금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조금 남기게 됐습니다. 또 큰맘 먹고 영입했던 우라와에서 또 산타나를 또 영입을 했고요. 에메르송이나 이런 자원들 또 영입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 경기는 약간 이제 산타나 부상, 에메르송 부상, 에두아르두 부상, 역시 또 브라질리언 용병 3명이 또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경기야. 얘들이 있어도 지금 현재 약간 조준력이 덜 갖춰져가지고 이길까 말까인데 브라질리언 용병 핵심전 큰맘 먹고 영입했던 자원들이 지금 현재 부상으로 전부 다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 약간 야마사키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팀을 또 약간 끌어가야 되는데요. 야마사키가 과연 또 작년에도 2부 리그에서 부진했는데 1부 리그에서도 과연 또 이제 약간 팀의 활력소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고야 같은 경우도 이제 마테우스가 부상이에요. 마테우스 부상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뭐 인디우가 또 버티고 있고 또 나름의 또 홈 성적들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뭐 또 페트로비치 감독 자체가 또 나고야나 또 이런 팀들 칼라와 또 맞습니다. 예전에 또 우라와를 또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아무래도 또 나고야를 또 올 시즌 약간 반등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나고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약간 이제 바랬나 오늘 경기는 이제 약간 1부 리그를 떠나가지고요. 약간 부상 여파 큽니다. 기본적으로 1부 리그 적용도를 떠나서 주전 멤버 브라질리언 용병 3명이 빠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자국 선수들 멤버 구성들이 조금 밀릴 여지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의 충분히 또 나고야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언어반은 패스입니다. 언어반은 그때그때 조금 부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 나고야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시마와 가시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왜 가시마가 역배일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든단 말이죠.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또 가시와와 가시마 둘 다 끝까지 또 우승 경쟁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어떻게 보면 또 작년에 또 상위권 팀들의 매치업이라는 점에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또 치열한 매치업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 시즌도 가시마 어떻게 보면 재작년 시즌은 또 홈 무패행진이었고요. 홈에서 패배가 없었고 작년에도 홈 성적이 13승 4무 2패였어요. 2패였을 정도로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홈 강세는 또렷한 팀이고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세아라가 또 이제 또 직전 경기 요코마리전에서 뭐 결승골을 또 기록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어쩌면 또 가시바가 지금 현재 부상 여파가 상당히 또 큽니다. 1군 멤버 10명이 빠져요. 10명이 빠지는 가운데서 특히 또 주전골키퍼 코지마까지 지금 현재 오늘 경기 부상으로 결장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광이 딱히 좋아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소여가 지금 현재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나머지 자원들의 1군 멤버 결장들이 상당히 또 심하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왜 가시마가 역배일까 이런 생각 조금 든단 말이죠. 전 충분히 또 역배 사이드, 프렌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또 가시와 상대로 최근 6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가시마 프렌은 정말 안정적인 접근 포인트가 되겠죠. 가시마 프렌, 가시마 역배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바 손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하나은행이 어제 또 졸전 끝에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1위입니다. 지금 현재 KB도 직전 경기 뭐 충격에 또 패배를 당했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요즘 뭔가 지령이 내려왔나 이렇게 약간 상위권 팀들이 잘하던 팀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직전 경기 또 KB도 어떻게 보면 또 충격적인 조금 패배를 또 신한전의 산차를 조금 당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죠. 삼성생명적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겨우 1점 차로 뭐 박지수의 또 추가 자유투로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이 약간 졸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우리은행도 지금 이제 동기부여는 큽니다. 지금 이제 공동 3위로서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근데 약간 이제 양 팀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매치업상 지금 이제
우리은행에서만큼은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우리은행에서만큼은 지금 현재 박지수에 대한 견제가 되는 자원들이 없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약간 센터 자원이 없어요. 우리은행은 센터 포지션이 공백이야. 공백인 상황에서 지금 포워드 자원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가 제일 큰 친구가 지금 오승인이에요. 오승인인데 오승인은 실질적으로 주전 멤버로 뛸 수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어떻게 보면 또 박지수가 실제 우리은행전에서 상당히 또 리바운드 점유율을 잘 끌고 왔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팀들은 요즘 최근에 또 박지수의 견제, 어떻게 보면 또 더블팀 매치업 이렇게 조금 끌고 가면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유난히 또 우리은행은 박지수가 뛸 때는 상당히 또 고전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일단 요 경기는 저는 KB 사이드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가 지금 현재 5점 핸디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핸디값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지로 조금 끌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조금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양팀들의 맞대결이 약간 박지수가 또 없었던 적이 좀 있었고 그런 의미인데, 일단 박지수 출전한 경기는 무엇보다 또 KB가 압도를 했다는 점들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3.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애매한 기준점이 좀 잡혀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시면 되겠고, 전 충분히 또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박지수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자원은 조금 없다. 지난 경기 또 송윤아가 조금 노마크 레이업도 놓치고 상대 또 삽질을 조금 했긴 했는데요. 뭐 두 번 연속 또 그럴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박소희도 조금 그러더라고요. 박소희도 노마크 레이업 놓치고 막 이러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요 경기는 KB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현대건설과 또 IBK 기업은행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현대건설도 또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이제 기업은행도 나름 또 동기부여가 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비보가 날라들었죠. 직전 경기였어요.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박정아가 또 한 건을 했어요. 박정아가 페퍼전이었죠. 페퍼전에서 킹켈라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박정아의 발을 밟고 지금 시즌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켈라가 최근에 또 나름의 또 팀에서의 기여도가 상당히 또 높았던 자원인데요. 킹켈라의 부재는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이 빅토리아가 어깨를 조금 만지면서 계속해서 경기에서 조금 불편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업은행 지금 현재 약간 위험한 수위에 조금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남은 경기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보면 빅토리아의 또 출전 여부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놓여져 버렸어. 만약에 또 출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약간 조금 오늘 빅토리아마저도 경기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또 기업은행이 한 차례 또 혹사를 했던 선수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라자레바였습니다. 라자레바. 그때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뛰다가 이제 약간 다시는 한국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떠났던 라자레바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또 기업은행에서도 약간 조금 휴식 차원의 결정이 들어서 조금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는데요. 아무튼 그 선택지가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된다. 최근에 또 현대건설 무엇보다 조금 분위기 좋습니다. 카리도 역시 또 건재하고요. 양효진, 자스티스, 김희진까지 최근에 또 컨디션이 살아나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또 나연수가 또 나름의 또 팀의 활력소로서 상당히 또 경기력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현건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한번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핸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일방적인 그림이 조금 나오더라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또 킹켈라가 없다면은 또 고의정이 또 가용이 될 것 같은데요. 고의정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리시브 불안도 조금 심각하고 공격에서도 조금 임팩트가 좀 약하고 그런 내용들 또 있는 데다가 빅토리아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고, 육소영도 직전 경기 때 조금 부상 이슈 비슷하게 조금 타격을 조금 입었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부상 이슈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현관의 일방적인 그림도 조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멜버른 시티와 멜버른 빅토리의 또 멜버른 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만큼은 일단 두 팀 다 조금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원래 또 양 팀들이 또 저득점이 조금 많고요. 상호 간의 매치에서 또 이렇게 약간 격차 크게 벌어졌던 내용들은 조금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멜버른 시티가 약간 역배당을 조금 받았는데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각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약간 멜버른 시티가 주중 경기 또 어떻게 보면 강원과의 또 경기에서도 0대0의 조금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부 주전들을 조금 가용을 하긴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멜버른 시티도 약간 조금 주중 경기 후 폭풍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멜버른 빅토도 지금 현재로 약간 올 시즌 원정 성적이 3승 1무 5패입니다. 지금 이제 조금 베르고스가 지금 이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베르고스의 부진이 약간 팀의 활력소를 조금 견인을 못하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문제점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전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 각을 조금 잡아오시던가 조금 안전한 접근 붙어있는 멜버른 시티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팀들의 맞대결은 조금 저득점이 조금 많아요. 저득점이 조금 많은 편인데 개인적으로 굳이 어노바를 조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이는 어노바는 패스 약간 무승부 프렌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 일단 주간부터 고배당이 있어요. 어제 또 우리가 또 마르세유 또 그린우드의 PK 실축으로 조금 탄력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약간 조금 앞쪽 라인업 분석들이 조금 괜찮았는데요. 뒤쪽에서 극장골들이 조금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오늘 경기는 더 깔끔한 적중 주간부터 깔끔하게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해축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주간도 축구가 괜찮은 만큼 축구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잘 선택지를 끌고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깔끔한 적중, 고배당 적중까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